4장 제어문에서 2절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반복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문이 포인 구문입니다. 포인 구문은 나열 가능한 자료에서 자료 안에 있는 항목들을 모두 소비할 때까지 처리하는 구문입니다. 아래에 보면은 포 구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포 구문의 포 키워드 뒤에는 변수가 하나 정의됩니다. 이 변수는 인 뒤에 있는 나열 가능한 자료로부터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값을 받아서 임시로 저장할 변수입니다. 이 변수는 반복문 안에서만 사용이 되고요. 포 구문의 맨 마지막 끝에는 콜론을 이용해서 포문의 블록을 알려줘야 합니다. 포문의 블록들은 모두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포 구문에 else라는 구문이 선택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else 구문은 변수의 값이 할당되지 않는 경우 실행할 문장을 작성하고요. else 구문의 들여쓰기도 포 구문의 들여쓰기와 간격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직접 포인 구문을 작성해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포 다음에는 변수가 하나 정의된다고 했죠. 저는 i라는 이름으로 변수로 정의할 거고요. in 뒤에는 나열 가능한 객체를 넣을 거예요. 나열 가능한 객체는 리스트나 튜플, 딕셔너리, 셋 등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말하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0부터 9까지 리스트를 정의해 놓고 저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빼와서 프린트문으로 출력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시키면은 0부터 9까지 출력이 되죠. 화면에서 보면은 0부터 9까지가 출력되는 게 뭐가 신기하냐, 뭐가 어렵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맞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in 다음에 리스트가 있죠. 이 리스트에서 값을 하나씩 빼와서 i라는 변수에 임시로 저장하고요. 그리고 for 구문을 실행시킵니다. for 구문이 실행이 다 되면은 그 다음 데이터를 리스트에 빼와서 다시 i에 덮어 쓰고 그리고 다시 for 구문 안에 있는 프린트 구문을 실행시키죠. 이렇게 리스트 안에 있는 아이템, 항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for 반복문은 계속 실행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반복문을 이렇게 0부터 얼마까지 실행시켜라 라고 할 때 리스트로 일일이 작성하는 건 너무 번거롭죠. 예를 들어서 0부터 100까지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할 때 0부터 100까지 리스트로 작성하는 건 너무 번거로울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for range라는 구문입니다. range라는 구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range는요, 인수로 from to by를 넣을 수 있습니다. 주로 for 문장의 아이템즈 객체 위치, 그러니까 나열 객체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죠. 거기에 range 함수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반복문을 주로 실행시킵니다. range 함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for 반복문에서 인덱스 위주의 반복을 실행시킬 때이고요. range 함수는 from이 생략되면 0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by는 얼마씩 증가시킬 건지 결정하게 하는 건데요. 다시 코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for I in range 10 했고요. 그 다음에 print I 하면은 위쪽의 코드하고 정확하게 같은 실행 결과를 얻게 됩니다. range 10은 range 0,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range 이용해서도 반복문을 실행시킬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리스트나 아니면 딕셔너리 데이터를 반복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in 다음에는 나열 객체가 들어가는데 제가 im으로 리스트 데이터를 먼저 타이핑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favorites 합의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에 뭐 reading, fishing, shopping이라고 텍스트가 들어있어요. 이 텍스트 데이터를 반복문으로 처리해보죠. for 변수를 적어야 되는데요. 저는 합의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은 for 반복문 안에서 쓸 변수 이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작성하시면 되죠. 물론 변수 이름을 정하는 규칙에만 따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in favorite 합의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for 다음에 있는 변수는 in 다음에 있는 favorite 합의로부터 값을 하나씩 받아서 임시로 저장할 변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포문 뒤에 콜론이 와야 블록이 시작을 알리죠. print 합의라고 출력하면은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가 하나씩 출력이 되죠.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이 보기 좋게 형식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curly brace is my 이렇게 형식을 지정해서 구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이렇게도 돼 있어요. print 퍼센트 문자열 s 그리고 포맷 대신에 여기에 퍼센트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전에 했었던 방식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딕셔너리죠. 딕셔너리 데이터를 하나 정의하고 딕셔너리 데이터를 반복문으로 처리해보죠. for 여기에서는 컬러의 C 자 in 컬러라고 하죠. 컬러라는 딕셔너리에서 색상 값만 뽑아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print C 하면요 뭐만 나오냐면은 딕셔너리 경우에 반복문으로 처리할 때는 이렇게 키만 나온다고 했죠. 앞에서 딕셔너리 했을 때 딕셔너리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아이템즈라는 게 있었어요. 점 아이템즈 이용하면은 키밸류를 튜플 형식으로 반환하죠. 이렇게 아이템즈는 튜플로 직접 모두 다 받아도 되지만은 여기에다가 K 키 약자죠. 그 다음에 V 밸류 약자 이렇게 K와 V로 아이템즈가 반환하는 키와 밸류를 각각 받아서 K, V 이렇게 출력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즈만 있는 건 아니었죠. for V in color value죠. 이렇게 이용하면은 값만 따로 딕셔너리에서 뽑아간다고 했어요. print V 그렇죠. 값만. 이 슬라이드는 방금 제가 작성해봤던 그 실행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while 구문이죠. 반복문은 포문만 있는 게 아니고 while도 있어요. while은 조건문이 참일 동안 계속 실행하는 구문이죠. 아래쪽에 보면 이제 while 구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while 다음에는 조건문이 나오고요. 이 조건문이 참일 동안 while 블록을 계속 실행시키는 거죠. while도 마찬가지로 if문이나 포문처럼 문장의 끝에 콜론으로 블록의 시작을 알려야 되고요. while 구문도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문에서처럼 while 구문도 else 구문을 선택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필요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else는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 실행할 문장을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while 구문에 대해서도 한번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i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요. while i가 뭐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죠.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실행시켜 주세요. while 문장의 끝에는 콜론이 들어가야 됐고요. 그리고 들여쓰기 하고 프린트 합니다. 뭐를 프린트 하냐면요. i라는 것을 프린트 해요. 여기다 and라는 매개변수 넣어볼까요? and라는 매개변수에는 저는 공백을 넣을게요. 공백을 넣고 출력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는 i 플러스 1 요 구문이 왜 들어가냐면요.
현재 처음에 i는 0이기 때문에 while 구문은 당연히 true가 되죠. 근데 i 값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while 구문은 영원히 true일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while 구문이 바뀔 수 있도록 while 구문에서 조건식이 사용되는 변수의 값을 어딘가서 바꿔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while 구문의 맨 마지막에 i를 1씩 더해서 언젠가는 10보다 같거나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while 구문이 종료가 되겠죠. 또 하나 예를 해볼까요? num은 0이라고 하고요. while num이 10보다 작을 때까지. while 구문에는 if문도 또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 num이 %2, %2는 뭐였죠? %2는 2로 나는 나머지를 계산하죠. 이것이 1과 같으면 2로 나는 나머지가 1과 같다는 말은 홀수죠. 그러면 프린트 해주세요. 그리고 자, if 블록과 같은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곳에서 num은 num 플러스 1. num은 num 플러스 1은 이렇게 플러스 이퀄로도 할 수 있어요. 복합 할당 연산자라고 했죠.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num은 num 플러스 1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13579 홀수만 나오죠. 정리해보죠. 반복문은 for in 구문이 있습니다. for in 구문은요, in 다음에는 나일객체가 나오고 for 다음에는 나일객체 항목 하나를 받아서 반복문 안에서 사용할 변수죠. 그래서 for in 구문은 for 다음에는 변수가 오고 그 다음에 in 다음에는 나열객체가 옵니다. else가 있는데 for문에서 else는 거의 다 안 쓰여요. while문에서 else도 거의 안 쓰이고, 그 다음에 while문은 조건식이 나오죠. 조건식이 3일 동안 실행되는 구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는 조건식이 바뀔 수 있도록 변수 값을 조정하거나 수정할 코드가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조건식이 영원히 true가 돼서 반복문이 종료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break와 continue를 보겠습니다. 반복문을 실행시키다 보면은 반복문을 중간에 종료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while문을 이용할 수도 있고 for문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방금 while문 이용했으니까 기존에 이 while문을 좀 가져다가 수정해 볼까요? num은 0이라고 하고요. while num이 이번에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num 플러스 equal 1, num을 1씩 증가시키면서 만약 num이 5하고 같으면 브레이크를 넣었어요. 브레이크 넣었다는 것은 while 반복문을 종료시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 보면 브레이크를 만나면은 브레이크를 포함하는 반복문을 완전히 탈출하고, continue를 만나면 continue는 반복문 내에서 continue 이후의 문장을 한번 건너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만나면은 브레이크를 포함하는 반복문이 while문이니까 while문을 빠져나가는 거고, continue를 만나면은 그 아래 프린트문 실행시키지 않고 그 다음 while문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코드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은 num은 5일 때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 이후의 문장을 전혀 실행시키지 않고 완전히 빠져나가게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print num 해서 num 값을 출력해 주세요. end 매개 변수의 값으로 공백을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자, while문은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시키는데 num을 1씩 증가시키면서 num이 만약에 5면은 브레이크를 만나는데 5가 아니면은 그 아래 프린트문을 실행시키죠. 그러면 1부터 차례대로 출력하다가 num이 5가 되면 브레이크를 만나고, 그럼 while 반복문을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브레이크 대신에 이 자리에다 continue를 넣어 볼게요. continue 놓고 실행시키면은 continue는 그 이후에 실행할
구문들을 스킵을 하고 다음 반복문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미 5일 경우에 6라인 프린트문 한번 실행하지 않고 다시 화일문으로 돌아가서 계속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미 5일 경우에 5값만 출력이 안 되고 나머지 6, 7, 8, 9, 10은 계속 실행이 되는 것이죠. 탈출문으로는 브레이크, 컨티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와 컨티뉴는 현재 이 코드를 포함하는 반복문을 완전히 빠져나가거나, 이건 브레이크, 아니면 이후에 문장을 한번 스킵하거나 컨티뉴 해줍니다. 반복문의 for, while, 그리고 탈출문이 브레이크, 컨티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첩 루프, 반복문 안에 또 다른 반복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